이 후보자께서 기부한 행위에 대해서 좋은 일로 한 걸 꼭 구태여 밝히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니, 네. 좋은 취지라는 이제 헌금 외에, 문제가 헌금 외에. 됐을 때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겠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번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배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후보자님 저녁 늦게까지 식사도 못 하셨지만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이 고생하시는데요.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후보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 국가 채무 비율이 선진국은 한 70%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또 우리 오기영 의원님은 선진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108.5%라고 아까 도표에 제가 봤습니다. 이제 선진국의 규모도 그렇고 이게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 말씀하셨던 취지가,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던 취지가 우리는 좀 낮으니까 더 우리는 국채 발행해서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들려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 신인도, 국가 재정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국가 신인도 떨어지고 신용 등급도 하락하고 우리가 자금 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같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수출에도 지장이 초래할 수도 있고요.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준칙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한도를 정하려고 지금까지 우리 기재부 등 또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온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국가 채무 비율을 50%로 제한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작년에는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을 60%로, 관리 재정 수지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하자 하는 재정 준칙 방안을 기재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재정건전화법을 낸 걸 알고 계시죠? 알고 결국 있습니다.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추진을 못했는데,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선진 국가에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국가 채무 비율을 선진국 중에서 상당한 나라들이 자기들이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국가들이에요. 우리는 비기축국가 아닙니까? 기축국가들은 좀 이 채무 비율이, 국채 비율이 높아도 해결이 가능하죠. 제일 높은 나라가 국채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 한 250%대, 그렇고 미국도 한 120%대 됩니다. 또 많은 EU 국가들이 7, 80% 넘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이건 기축국가잖아요. 비기축국가, 우리 같은 비기축국가는 이 재정 건전성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잘 관리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기축국가 평균보다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우리가 중간보다 좀 높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표된 거에 의하면 우리가 54.5, 또 비기축국가 평균이 54.3%. 그래 우리가 조금 높은 편인데, 문제는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령화 문제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의무적 부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채 발행에는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번에 2차 추경에서 국채 발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아마 한 그 반 정도 될 겁니다. 19.8%인가 그런데요. 네. 19.8조. 그래서 20조에 가까운 금액이 국채가 발행이 돼서 우리 이제 정부 채무가 1,300조를 넘어서는 겁니다. 1,300조. 그래서 국가 채무를 우리가 계속 관리해야지 되는데 2차 추경 지금 이제 2차 추경인데 앞으로 또 추경을 또 할 때 우리 재원이 없잖아요. 그럼 또 국채 발행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이번에 소비 쿠폰으로 발행하는 것이 한 13.2조. 국가에서 국비가 10조 3천억인데요. 이런 민생회복 지원금이 단점도 있는 거 잘 알고 계십니까? 민생이 좋고 경제만 잘 돌아간다면은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그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더 다른 어떤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재정 여력이 있다, 부채 여력이 있다, 국채 여력이 있다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좀 내도 된다라는 것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우리가 부채가 느는 속도, 추세, 전망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건전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은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 큰 그림에서 이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 파일을 올리고 성장 자체를 돌아가게 하는 고민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죠. 네. 이제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소상공인들 어려운 소상공인들 소득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고심을 한 건데 이게 KDI 등 연구기관에서 한 거 보면 되게 한 30%밖에 추가 소비로 안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잘 고려를 해야지 될 거고 재정 건전성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이 점에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너무 부채가 많이 발행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인정을 하셔야지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살리는 내수를 살리는 문제도 우리가 중점을 둬야지 되지만 경제 전체를 봐야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얘기 좀 드리면요. 일본이 작년에 이런 경기 회복 지원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 지원금을 주려고 했었는데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전에 너무 많이 발행했던 것 때문에 경제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니 그런 얘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뒤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재정 운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데
OECD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낮다, 재정 여력이 있다. 저는 거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OECD 보지 마시고 비기축 국가 보시고 재정 여력이 우리가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제가 예결위원장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조금 더 여력이 있는 것 같고 내수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이런 지원금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